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계 제작법 첫 단원 주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조가 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조가 뭐냐면 주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주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거푸집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거푸집이 주물은 아닙니다. 주물을 만드는 도구죠. 자, 거푸집은 이런 틀이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나 있는 틀. 자, 이 틀인데 이 틀에 쇳물을 붓죠. 쇳물을 붓게 되면은 쇳물이 이 틀의 모양대로 찰 거예요. 이때 이 쇳물을 다시 굳혀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만들어낸 제품을 주물이라고 해요. 즉, 이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만든 제품을 주물이라고 하고 이 주물을 만드는 과정을 주조라고 합니다. 주물은 틀에 쇳물을 부어서 만든 제품이고 주물을 만드는 과정이 주조예요. 그래서 이 주조 단원에서는 주조에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특징들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방금 주조와 주물 있었죠? 자, 주조는 쇳물을 틀에 부어 주물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주물은 쇳물을 틀에 부어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속 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틀을 부르는 용어도 있겠죠. 우리는 이 주물을 만들기 위한 틀을 주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형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러한 용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용기 자체를 주형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 여기에 쇳물을 부어서 이 용기 모양을 만들질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주형을 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안을 뭔가로 채워야 될 겁니다. 뭔가로 채워주고 그 모양에 맞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에 맞는 어떤 홈을 파야죠. 이때 이 안을 채우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채운 모래를 주물사라고 해요. 주물의 모래, 주물을 만드는 모래, 주물사. 그리고 이 안에 끼워 넣는, 주물사 안에 끼워 넣는 이 모형을 목형이라고 합니다. 자, 목형을 끼워 놓고 주물사를 굳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형을 다시 빼내면 여기 가운데 틀이 생기겠죠. 이 틀에 쇳물을 부어서 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우리 이 안에 넣는 주물사를 굳히기 위해 넣는 이 목형의 종류가 있는데 이 목형의 종류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형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이것은 무슨 목형의 설명이냐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형부터 볼게요. 자, 현형은 모형의 일종으로 거의 유사한 모양이다. 거의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말이고요. 자, 부분 목형, 주형이 대형이거나 대칭인 경우 사용한다. 자, 예시를 들어서 프로펠러, 톱니바퀴, 프로펠러가 두 번 들어갔네요. 하나 빼겠습니다. 프로펠러, 톱니바퀴 등을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이 톱니바퀴 같은 경우는 이 톱니바퀴 모양을 전체 다 만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4분의 1만 만들어서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어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톱니바퀴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4분의 1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게 목형이죠. 목형을 주물사에 넣어서 틀을 만든 후에 주물을 4번 부어서 4개를 만들어서 이어 붙여버리면 톱니바퀴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부분 목형이라고 하고요. 자, 회전 목형은 회전체로 된 물체 제작 시 사용한다. 고르게 목형, 파이프 제작 시 사용한다. 골경 목형, 주조품의 수량이 적고 형상이 대형일 때, 수량이 적고 대형일 때 재료와 제작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골조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공간을 점토로 채웠다. 그러니까 큰 걸 만들 때 골경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내부까지 채우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내부는 점토같이 가격이 싼 것으로 채운 목형, 그런 목형을 골격 목형이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어 목형, 코어 제작 시 사용한다. 매치 플레이트, 소형주물 대량 생산. 읽어보시면 되겠고, 잔형 한번 보겠습니다. 주형 제작 시 목형을 먼저 뽑고 곤란한 목형 부분을 주형 속에 남겨두었다가 다시 뽑아 사용한다. 잔형까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형 제작 시 주의사항입니다. 이 목형 제작 시 주의사항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첫 번째, 수축 여유라는 게 있는데, 우리 쇳물을 부어놨다가 굳히면 그 형태가 조금 줄어듭니다.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럼 이 줄어드는 사이즈까지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굳힐 때 수축하는 것을 생각해서 제작을 한다는 게 수축 여유입니다. 자, 수축을 고려하여 여유량을 말하며 주물에서 냉각과 수축을 고려하여 수축량만큼 크게 제작을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가공 여유. 자, 주물로 제작을 하면 우리가 모래 안에다가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했죠. 모래는 거칠잖아요. 그럼 이 표면이 매끈하지가 않겠죠. 그럴 경우에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럼 다듬으면서 조금 치수가 또 줄어들겠죠. 그 다듬으면서 줄어드는 여유, 가공 여유라고 합니다. 자, 목형 구배. 자, 목형을 주형에서 뽑을 때 주형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형을 만들기 위해서 주물살을 넣고 목형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주물사가 굳으면은 다시 뽑아내야겠죠. 근데 뽑아낼 때 이대로 뽑아내면 이런 옆부분에 파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살짝 기울기를 주면 뽑아낼 때 편하게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기울기. 기울기가 또 너무 크면 안 되긴 하겠죠. 모양이 바뀌니까. 자, 어느 정도 맞게 기울기를 줘서 쉽게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형 구배고요. 자, 코어 프린트는 코어를 주형 속에서 지지하기 위해 마련된 돌출부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주물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형 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주물살을 넣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중공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이때 이 구멍을 뚫어주는 게, 자, 이 구멍을 뚫어주는 이 막대기가 코어고요. 자, 코어가 이렇게 지지되어 있는 곳, 그것을 코어 프린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라운딩입니다. 쇳물이 응고할 때 주형의 직각 방향의 수상정이 발달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육면체를 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모서리 부분이 응력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파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제작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여유를 둔다라는 말이죠. 여섯 번째, 덧붙임. 주물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냉각 속도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응력이다. 응력 때문에 변형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들 실제로 만들어 놓고 응고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살짝 틀어지게 되죠. 냉각 속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게 막대기를 대놔요. 틀어지지 말라고 막대기를 대놓습니다. 그 막대기를 덧붙임이다 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재는 습기를 흡수해 변형되기 쉽기 때문에 목형의 도장을 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우리 목형이 변형이 되면 안 되겠죠. 주물사의 모양도 변형이 돼서 주형이 변형되겠죠. 그래서 여기 겉에 칠을 해서 변형이 안 되도록 방지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주신 후에 자,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융해된 금속을 주형석에 놓고 응고시켜서 원하는 모양의 금속 제품으로 만드는 일 또는 그 제품이다. 뜨거운 샘물을 견딜 수 있게 만든 주형에 중력, 압력, 원심력 등을 통해 금속을 주입시켜 만든다.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이러한 모양만 봤는데 사실 이 모양만 만들 건 아니잖아요. 더욱더 복잡한 모양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미로처럼 이렇게 생긴 부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복잡한 부품을 만들 때는 이 안으로 쇳물을 집어넣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힘으로 넣어야겠죠. 네, 그래서 중력, 압력, 원심력 등을 통해 넣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주조는 아까 봤습니다. 주물사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주물사의 구비 조건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별표 하나. 자, 주물사가 구비해야 하는 조건인데 성형성,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겠죠. 네, 성형성이 좋아야 되고 적당한 강도, 강도는 적당히 해야겠죠. 너무 단단하지도 무리지도 않은 적당한 강도. 내화성, 네, 불에 잘 견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쇳물은 뜨겁거든요. 그래서 내화성이 있어야 되고 화학적 안정성, 뭐 불나거나 하면 안 되겠죠. 뭐 결합하거나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자, 통기성. 통기성은 공기가 잘 통한다는 뜻인데 왜 통기성이 있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쇳물을 넣었어요. 쇳물을 넣은 후에 닫아놓습니다. 보통 뜨지 말라고 닫아놔요. 그럼 여기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 주물 안에 기포가 생기겠죠. 이건 좋지 않죠.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기가 잘 돼야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통기성은 주물에 기포가 생기지 말라고 좋아야 하는 거고요. 자, 보온성. 보온성은 열을 방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열을 방출하지 말아야 하냐면 이 안에 있는 주물이 급냉했을 경우 형상이 많이 뒤틀리게 됩니다. 급하게 하면 뭔가 좀 뒤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급냉을 하게 되면 형상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식도록 보온성이 좋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름답고 매끈한 주물 표면을 만들 수 있어야 함. 네,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주물사의 구비 조건 7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물사의 종류입니다. 자, 강청을용 주물사는 보온이 잘 되는 내열성이 좋은 규사를 사용합니다. 자, 강철은 만들 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열에 잘 견디는 규사를 사용하고요. 주철용 주물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사, 산이나 바다의 모래 그냥 가져다 쓴다라는 말이고, 자, 주철 우리가 그 전에 얘기를 했을 때 값이 싸다고 했죠. 우리가 기계 재료에서 값이 싸다 배웠죠. 자, 싸니까 싼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산이나 바다에 모래 그냥 갖다 퍼서 쓰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건조사는 뭐 톱밥, 코크스, 흑연, 하천, 모래 등등인데, 자, 이것은 통기성이 좋아야 한다. 네, 통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주강용 주물사, 규사와 점토를 섞은 것, 이제 내화성, 통기성이 좋다 정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철합금용 주물사, 일반 주물은 주물사와 소금을 섞은 것을 사용하고 대형 주물은 신사, 점토를 섞은 것을 사용한다. 자, 비철합금용 주물사는 성형성이 좋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표면사 분리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형입니다. 자, 주형도 배웠죠. 용해된 금속을 주입하여 주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용해된 금속을 넣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 그럼 열에 잘 견뎌야겠죠. 자, 그래서 적정한 내열 재료로 만든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탕구계. 탕구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쇳물바지라는 게 있는데 탕구계를 한번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탕구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쇳물을 이동시키는 어떤 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쇳물바지가 이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이에요. 쇳물바지. 말 그대로 쇳물을 받는 곳입니다. 쇳물을 받아서 탕구, 여기 탕구로 이동을 시켜요. 탕구로 이동을 시킨 후에 이 탕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탕도까지 도달을 하면 주입구로 쇳물을 주입을 하죠. 그럼 이게 주물이 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탕구계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각부 명칭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식을 적어놨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만약에 문제에 나왔다 하면 여기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한번 읽어보고 적용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식들이 아니라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덧쇳물입니다. 라이저라고도 하는데 쇳물의 부족한 양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런데 보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해요. 그래서 덧쇳물의 역할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역 내의 공기, 가스를 제거한다. 덧쇳물을 더 부어주면 거기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나가겠죠. 그래서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요. 금속, 은고시, 쇳물의 부족한 양을 보충한다. 이것은 덧쇳물의 주요한 역할이죠. 세 번째, 불순물과 용재를 제거한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플로우오프, 주역 내 쇳물을 관찰하는 구멍. 들어가서 관찰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멍을 통해서 안에 있는 가스를 빼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중추, 주무르 압력으로 윗상자가 뜨는 것을 방지하는 추. 자, 윗상자라는 것은 아까 주물을 만들 때 쇳물을 부어놓고 뚜껑을 닫는다고 했죠. 이 뚜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 압상력이라는 게 있는데 주형에 쇳물을 주입하면 쇳물의 부력으로 주형들이 들리는 힘, 이렇게 들린대요. 이렇게 들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중추를 올려놓는 겁니다. 중추를요. 그러면 중추는 압상력을 방지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물의 결함과 방지법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라면 이 부분 시험에 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축공이라는 게 있는데 쇳물의 부족으로 인해 공간이 생기는 결함이다.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쇳물을 넣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굳으면서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이 끝부분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을 수축공이다라고 합니다. 자, 쇳물 아궁이를 크게 하고 덧쇳물을 붓는다. 방지하는 방법이겠죠. 여기에 덧쇳물 부어서 채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기공, 가스 배출 불량으로 생기는 결함. 가스가 잘 배출된다고 해야 됐는데 배출되지 않으면 여기 안에 기공, 공기 구멍이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기가 잘 빠져나가게 하면은 없어지는 결함이겠죠. 그래서 통기성을 양호하게 한다. 또 쇳물 아궁이를 크게 하고 주입 온도를 적당하게, 주형의 수분을 제거한다. 수분이 들어있게 되면은 증발을 하면서 또 나가겠죠. 그래서 수분 제거하게 되면 훨씬 더 기공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자, 세 번째, 편석. 불순물이 결함부로 석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주형에 부어서 주물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불순물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은 잘 달라붙지 않아서 충격을 조금 줘도 탁 부러져 버리겠죠. 부러져 버리겠죠. 그런 것이 편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균열. 온도차와 두께차로 불균일한 수축, 그로 인한 응력이 발생한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귿자 형상을 만들 때 온도차로 인해서 잘못 수축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각부 온도차를 줄이고 주물을 급냉하지 않으며 두께차를 줄이고 라운딩을 준다. 또 뭐 한 가지 있었죠. 여기에 막대기를 대면 되죠. 덧붙임이었죠. 덧붙임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수주조법입니다. 특수주조법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보통의 사용주조법과 달리 압력을 가하거나 정밀주형을 만들어 정밀도가 높은 주물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냥 보통의 형상 말고요. 굉장히 복잡한 형상이나 우리가 특수하게 제작해야 되는 주물을 만들 때 특수주조법을 사용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원심주조법, 속이 빈 주형을 중심선을 축으로 회전시키면서 용탕을 주입하는 주조법이다. 세탁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통돌이 세탁기 생각하면 회전을 시켜서 빨래를 하죠. 여기에 쇳물을 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쇳물은 그러면 이 통돌이 세탁기의 맨 가쪽을 기준으로 점점 쌓이겠죠. 그래서 중공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그죠? 링, 동그란 형상들, 실린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셀 몰드 주조법인데 규소모래와 열 경화성 수지를 이용하는 주조법이다. 자, 정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물 표면이 깨끗해진다. 정밀도가 높다. 기계 가공이 필요 없다. 대량 생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자, 이 네 가지 전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인베스트먼트 주조법입니다. 자, 자주 나오니까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나 파라판을 모형으로 가열하는 주조법이다. 그럼 왁스나 파라판을 모형으로 가열하면 뭐가 좋냐? 자, 이 왁스나 파라판이 녹아서 윤활작용을 해요. 미끌미끌 잘 빠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주물 치수가 정확하다.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요. 주물 표면이 깨끗해진다. 윤활이 잘 되니까 깨끗해지겠죠. 복잡한 형상을 제작할 수 있다. 이 왁스나 파라판은 성형성이 좋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도 제작할 수가 있고요. 정밀 구조가 가능하다. 복잡한 형상, 정밀 구조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은 제품, 소형 제품을 만드는데도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이캐스팅도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형에 용해 금속을 고압으로 주입하는 주조법이라고 나왔는데, 다이캐스팅은 다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금속을 고압으로 주입하는 주조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넣기 때문에 주물 표면이 깨끗해지고요. 정밀도가 높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만 했지만 소량 생산에는 정말 부적합합니다. 소량 생산에는 부적합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압으로 주입하는 어떤 주형이 있는데 이 주형은 굉장히 튼튼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 주형을 이 다이캐스팅의 주형을 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가 비싸요. 비싼 다이 사놓고 소량 생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할 때만 이 다이캐스팅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칠두 주조법 남았네요. 칠두 주조법 제일 중요한 칠두 주조법을 제가 깜빡할 뻔했습니다. 자, 칠드라고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칠드 주철 기억나시나요? 자, 회주철과 백주철 혼합물이죠. 그래서 겉바 촉촉하다, 겉바 속촉하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칠드 주철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칠드 주조법이랑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보시면 백주철과 회주철을 가지고 주조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칠두 주조법은 설명을 쭉 해놓고 다음은 무엇에 관련된 주조법이냐, 백주철, 회주철 나오면 무조건 칠두 주조법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